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QQQ를 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들어있잖아. 기술주가 미래잖아. 이제 나도 부자 되는 거지.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그 사람의 계좌는 마이너스 25%를 찍고 있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는 결국 손절합니다. 누가 나스닥 안전하대? 다 거짓말이었어.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QQQ는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5에서 17%에 달하는 괴물 같은 상품입니다. S&P 500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이걸 사서 돈을 잃을까요? 문제는 상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품을 다루는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5가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계좌가 녹는 사람과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사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착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연평균 15%라는 마법의 숫자 은행 적금 이자율 보셨죠? 요즘 괜찮은 편이면 연 3에서 4%, 1년 뒤 정확히 그만큼 쌓입니다. 2년 뒤도 3년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QQQ의 연평균 15%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꼬박꼬박 15%씩 오르는구나. 틀렸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위험하게 틀렸습니다. QQQ의 연도별 실제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99년 플러스 78%와 엄청나죠? 그런데 다음 해를 보십시오. 2000년 마이너스 36%, 2001년 마이너스 33%, 2002년 마이너스 37%. 닷컴버블 3년 동안 계좌가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붕괴됐습니다. 2008년엔 마이너스 41%, 2022년엔 마이너스 33%, 연평균 15%라는 숫자는 3년 연속 30에서 40% 폭락과 플러스 50%의 대폭 등이 롤러코스터처럼 뒤섞인 결과값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한 첫 해가 하필 마이너스 40% 폭락의 해라면 멘탈이 박살납니다. 뭐가 연평균 15%야? 지금 내 계좌 40% 날아갔는데? 이게 바로 변동성 함정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에 속아서 그 평균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고통을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 하나 드릴게요. 어떤 다람쥐 머리는 영하 20도 냉동실에 바른 영상 60도 사우나에 5분간 넣었습니다. 평균 온도는 20도입니다. 쾌적하나요? 아닙니다. 그 다람쥐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QQQ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번지점프입니다. 그 공포를 견딘 사람만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착각. 3년 뒤에 쓸 돈인데 놀리면 아깝잖아. 상황극 하나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다람이 3년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전세금 3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중에 3억이 있습니다. 다람이는 생각합니다. 이 돈 3년 동안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겨우 연 3%잖아. QQQ는 연평균 15%라는데 미국 나스닥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일단 넣어두자. 3년이 지났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그 3년 중 마지막 1년이 하필 2022년 같은 금리 인상의 해였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 33%를 찍고 있습니다. 3억이 2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세 만기는 2주 뒤입니다. 다람이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을 확정하고 2억을 빼낸다. 1억을 어디선가 급하게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를 포기하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타임라인 오류입니다. 특히 QQQ는 S&P 500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기술주 중심이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규제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락할 때 S&P 500이 마이너스 20%라면 QQQ는 마이너스 35%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QQQ의 첫 번째 원칙은 더욱 엄격합니다. 최소 10년, 가능하면 15년 이상 안 쓸 돈으로만 하십시오. 꼬리표가 붙은 돈은 QQQ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세금, 결혼자금, 학자금, 이 돈들은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QQQ는 마감 기한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세 번째 착각, 옆집 대박에 흔들리는 멘탈 여러분은 지금 QQQ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연평균 기준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김토끼 씨의 얘기를 엿듣습니다. 어제 코인으로 50% 벌었어. 하루 만에. 순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1년 걸려서 겨우 8%인데 저 사람은 하루 만에 50%? 다음날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지인이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로 300% 수익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QQQ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 순간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QQQ 말고 TQQQ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배 레버리지면 수익도 3배잖아. 잠깐, TQQQ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QQQ는 QQQ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정합니다. 맞습니다. 오를 때 3배 법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도 3배 읽습니다. QQQ가 마이너스 33%면 TQQQ는 이론상 마이너스 70% 이상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TQQQ는 약 마이너스 79%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억이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변동성 소멸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기만 해도 시간이 갈수록 원금이 녹아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QQQ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 도구입니다. QQQ의 연평균 15%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상대적 비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15%를 벌었다는 사실보다 옆 사람이 3배 레버리지로 100% 벌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전략을 버리고 도박에 가까운 투기로 갈아탑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은 지루함을 견딘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4번째 착각, 환율 1,500원의 함정. 여러분, 요즘 환율 보셨죠? 1,500원. 이 숫자 보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달러 강하다? 미국 주식 해야겠다? 환율 더 오르면 환차익까지 먹는다. 이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은요, 주가 플러스 환율, 이 2개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유리한 거 아닌가? 아니요, 이미 비싼 달러를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일 때 1,500만 원을 1만 달러 만들어서 QQQ를 샀습니다. 1년 뒤 QQQ가 10% 올랐어요. 좋죠. 1만 달러가 1만 1,000달러.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달러 환율 1,500원이 1,300원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전합니다. 1만 1,000달러에 1,300원, 즉 1,430만 원.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는 10% 올랐는데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가 플러스 10%, 환율 마이너스 13%, 최종 수익 마이너스 4.7%. 이게 바로 환율 1,500원의 함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환율 1,500원이라는 건 보통 정상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글로벌 리스크, 금리 차이, 자금 이동 이런 이유로 달러가 과하게 강해진 상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과한 건 결국 되돌립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 1,100원, 1,200원대에 그때 사람들 뭐라고 하죠? 달러 약한데 굳이 미국 주식 해야 하나?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때가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하나입니다. 적립식. 1,100원에도 사고 1,300원에도 사고 1,500원에도 사고 환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평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입니다. 여러분, 수익은 주가가 아니라 원화 기준 최종 금액입니다. 5번째 착각, 마트 세일엔 줄 서고 주식 세일엔 도망간다 상황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마트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전 품목 50% 할인.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갑니다. 카트를 가득 채웁니다. 이럴 때 사야지. 그런데 QQQ가 갑자기 30% 폭락했습니다. 뉴스는 공포를 조장합니다. 기술주 대폭락, 빅테크 몰락 시작. 여러분의 계좌는 파란불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뭘 합니까? 판매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 잠깐만요. 마트에서 50% 할인하면 쟁여두는 사람이 왜 QQQ가 30% 할인하면 도망갑니까? QQQ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들어있습니다. 이 회사들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일시적 공포 때문입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나빠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세일입니다. 같은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계좌의 마이너스 숫자가 공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에 샀습니다. 1년 뒤 시세가 2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까요? 안 팝니다. 일시적이야.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런데 주식은 똑같이 떨어져도 패닉 매도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부동산은 매일 시세를 확인 안 합니다. 주식은 매시간 확인합니다. 이 차이가 멘탈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락장에는 앱을 지워라. 더 나아가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하락장에 뭘 합니까? 추가 매수합니다. 세일 안에 수량 늘릴 기회다. 이게 바로 평단가 낮추기 게임입니다. 하락장은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평단가를 낮출 축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축제에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본능의 반대로 움직여야 이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연평균 15%는 매년 15%가 아닙니다. 번지점프입니다. 멀미 각오하십시오. 둘째, 3년, 5년 뒤 쓸 돈을 QQQ에 넣지 마십시오. 최소 10에서 15년 묵힐 돈으로만 하십시오. 셋째, 옆집 3배 레버리지 대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넷째, 환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가만 보면 반쪽 그림입니다. 다섯째,
하락장은 세일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수량을 늘리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이걸 모르거나 알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투자 가능한 돈이 있다고 칩시다. 7천만 원. 이걸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첫 번째 선택지, 오늘 당장 7천만 원 전부를 QQQ에 몰빵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 매달 나눠서 적립식으로 넣습니다. 정답은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타이밍을 재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넣습니다. 환율 1,500원이든 1,200원이든 상관없이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상금 확보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월 생활비 2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은행 예금에 묶어두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최기린 씨 케이스, 월급 40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남는 돈 150만 원. 최기린 씨가 해야 할 일입니다. 1단계. 비상금 1,500만 원 확보. 이건 은행 예금 2단계. 비상금이 모이는 동안 매달 50만 원씩 QQQ 적립. 나머지 100만 원은 비상금 적립. 3단계. 비상금 완성되면 이제부터 매달 150만 원 전부를 QQQ에 넣습니다. 이렇게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150만 원에 12개월 이꼬르 연 1,800만 원. 10년 총 1억 8천만 원 투자. QQQ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인 15% 복리 가정하면 약 4억 원 이상이 됩니다. S&P 500 대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는 환율 손실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QQQ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뒤에도 통장엔 1억 8천만 원만 쌓여 있습니다. 봉의 진짜 위력, 나는 지금 30대인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A씨 25살에 시작, 매달 50만 원씩 10년 투자, 35살에 멈춤, 이후 추가 투자 없음. B씨 35살에 시작, 매달 100만 원씩 20년 투자, 55살에 멈춤. 둘 다 연평균 15% 수익률 가정.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요? A씨 총 투자금 6천만 원 55살에 약 14억 원, B씨 총 투자금 2억 4천만 원 55살에 약 15억 원, 금액은 B씨가 이겼습니다. 4배 더 넣었으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원금 대비 수익률은 A씨 6천만 원으로 14억, 23배, B씨 2억 4천만 원으로 15억, 6.3배. A씨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드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QQQ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 폭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202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QQQ가 1년 만에 마이너스 33% 폭락했습니다. 1억이 6,7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패닉 매도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 결과는 2023년부터 시장은 반등했고 2024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매도한 사람은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버틴 사람은 오히려 수익을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QQQ는 모든 폭락을 회복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마이너스 36% 결국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마이너스 42% 회복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쇼크 마이너스 33% 회복했습니다. 폭락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폭락은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진짜 결론,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계좌가 파란물이면 불안합니다. 옆 사람이 3배 레버리지로 대박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초조합니다. 뉴스에서 공포를 조장하면 흔들립니다. 이 모든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십시오. 매달 25일 급여 다음날 자동으로 증권 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그리고 자동 매수를 설정하십시오. 매달 1일 자동으로 QQQ를 매수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하고 살고 월급 받으면 됩니다. 10년 뒤 계좌를 열어보면 이렇게 많이 모였네? 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투자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투자하지 않아서 기회를 잃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10년 전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뭘까요? 그때 시작했어야 했어. 10년 뒤 여러분에게 해줄 최고의 조언은 뭘까요? 그때 시작하기 잘했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이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10년 뒤 돌아볼 그 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QQQ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시작한 사람의 계좌는 불어나 있을 겁니다.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부터 결정됩니다.